수학2는 딱 하나의 테마야. 함수 그래프. 이거 갖고 얘기할 거야. 지금까지 연애가 계속 봤던 함수 맞아. 대표적인 다항함수를 볼 거고 그 다항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2라는 과목에서 계속 할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함수 그래프의 상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얘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관심을 가질 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함수 값, 넣어서 나오는 값, 최대값 누구, 최소값 누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그래프의 상태에 대해서 함수의 상태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표현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새로 나왔죠. 무한대나 무한소 같은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야? 극한. 함수의 극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가까워지는 값. 가까워지는 값. 이 함수가 가까워지는 값이 누군데? 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말해줘. 그러면 돼. 없으면 말 못하는 거지 뭐. 심플해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fx 함수가 가까워지는 값이 있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이렇게 표현해. 어떤 fx라는 함수가 좌표 표면에 다음과 같이 있는데 x가 a일 때 그때 함수값이 l이라고 해볼게요. 자, x가 a랑 가까워져요 라는 말을 하면 자, x가 여기 a죠. a랑 가까워져요. 뾰 그래프 계속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a랑 가까워진대. x가 a랑 가까운 값 넣는데 a보다 큰 수 넣었다가 점점점 a랑 가까워지는 수를 넣어봐. 작은 수 넣었다가 계속 a랑 가까워지는 수를 넣어봐. 그럼 이때 이 함수값이 누구랑 가까워질까? 라고 하면 요 l이라는 함수값이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맞아.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x가 a랑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l이랑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가까워지는 이 값을 x가 a일 때 극한값 이렇게 부른다고. 기호로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누구랑 가까워진다고? l이랑 가까워진다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수 값을 말한 게 아니라 점점점 a랑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자, x가 a일 때가 여기 있어. x가 a랑 가까워질 거야. a보다 왼쪽에서 a를 향해서 막 오고 있네. 오른쪽에서도 a를 향해 막 오고 있네.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값. 얘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좌우. 그래서 좌극한 뭐야? x가 a랑 가까워지는데 이 왼쪽에서 a를 향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을 이렇게 말해요. 좌극한이라고 하면 왼쪽, 아래쪽, 작은 쪽.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왼쪽인데 왜 아래쪽이야? 왜 작은 쪽이야? 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에서 쓰일 거야. 그래서 좌극한 왼쪽, 아래쪽, 작은 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우극한은 뭐냐? 오른쪽에서 올 때, 위쪽에서 올 때, 큰 쪽에서 올 때. 그때 우극한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지는데 a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줘. 그럼 뭐야? x가 a랑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a를 향해 막 오고 있네. 이거 함수값 어떻게 변하고 있어? 이 함수값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 그거를 말해주세요. 인 거야. 그럼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지는데 플러스를 씁니다. 이렇게. 그럼 뭐야?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막 오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l이네. 그럼 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한다?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시면 되고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프린트는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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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생략하면 그냥 이 기호예요. A에서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다 봐야 돼. 근데 얘는 왼쪽만 봐, 오른쪽만 봐. 됐죠?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표현. 됐어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게. 그리고 나서 물어볼 거야. 리미트 어디다 물어보지? 오이씨 여기다 물어봐야지.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되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표현이에요. 네가 말하는 이 순간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됐죠? 그럼 x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x가 0이 아니라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 a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럼 이거 함수가 뭐가 되고 있어? 계속 올라가네. 맞아? 계속 올라가고 있네. 계속 커지고 있네. 아 이거 무한대가 되네. 상태를 얘기해 주시면 돼. 똑같이.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렴하는 게 아닌 상황, 발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극한값을 구해줘 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될 때가 있어. 왜? 계속 내려가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내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야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x값 어떻게 이거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하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걸 우린 진동 발산한다라고도 해요. 물론 이 진동 발산에 대한 이야기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왜? 그때 이제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루니까. 됐죠? 진동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딱 요 정도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이런 얘기 해드렸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한 건 뭐였다? 너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1차, 2차 그래프 못 그려요 하면 이거 안 돼 지금부터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네. 2차 그릴 수 있어요? 네. 연우야 그릴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 보면서 왼쪽이랑 가까워지는 건 누구? 오른쪽 가까워지는 건 누구? 그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보는 문제들 혹은 그래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려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야기 전체입니다. 끝. 그래. 자 4번 봐봐. 유제 4번.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일단 봐봐. 우리 이렇게 쓸게. 식만 먼저 쓸게. y는 절대값 x-2 분의 분자의 x제곱 플러스 x-6인 거야. 자 내가 그래프 그릴 거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값이 있네요. 맞아? x가 몇일 때? 2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라고. x의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저거 음수니까 반대로 바꿔야 되고 x의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고 x의 2는 값은 없어. 분모가 0이거든. 존재하지 않거든. x가 2인 건 빼야 돼. 자연스럽게 빼고 가야 돼. 그 다음 x가 2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달고 x 빼기 2분의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그럼 이거 약분 되잖아. 왜? 0이 아닌 수니까. 맞아? 그럼 다시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빼기 3. 그럼 x가 2보다 크면 양수네. 그냥 쓰죠.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인수분해해서. 그럼 약분도 되는 거잖아. 2보다 크니까 0이 아니거든. 그럼 뭐야? y는 x 플러스 3. 그럼 결과적으로 2보다 작을 때식과 클 때식을 넌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해줘? 그래프 그리자고.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립시다.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x가 2일 때 이쯤이라고 보자.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네요. 맞아요. y절편 마이너스 3이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렇게 뽕 구멍 뚫어서 여기가 마삼이야. 됐잖아. y절편 마삼. 참고로 2 넣으면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5인데 이건 구멍 뚫어놔야지. 2보다 작을 때만 보니까. 그럼 두 번째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네요. 참고로 2 넣으면 몇 나와? 5 나오는 거잖아. 5.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렇게 뿅. 됐음? 좌표 평면에 내가 이 1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네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 그래프구나. 근데 너 뭐해? 2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2에서의 가까워지는 값 찾자고. 그러려면 뭐 해줘? 좌극한 2보다 왼쪽에서 1을 향해 막 올 거야. 이 함수값 결과적으로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5랑. 그럼 2보다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이 2를 향해서 막 올 거라고.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 플러스 5. 맞아? 2호 말고 플러스 5. 드립이었어요. 그럼 결론 2에서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5고 우극한은 플러스 5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네. 그럼 극한값 뭔데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극한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건 계속 그래프 그리기. 나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좀 해봤어요? 다 풀려요? 어렵지 않습니까? 절대값 지금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이번에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야. 내가 그릴 함수는요. y는 x 가우스 x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줘야 돼. 가우스 x라는 게 뭐냐? 다시 얘가 뭐냐? 라고 하면 이거죠. 가우스 0.3 몇이야? 0. 가우스 0.7258 몇이야? 0. 가우스 1 몇이야? 1. 가우스 1.3 몇이야? 1. 가우스 1.9587 몇이야? 1. 맞아? x값이 막 변해도 가우스에 오는 값들은 정수만 딱 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가우스 x가 뭐냐? x의 정수 부분. 됐음? x의 정수 부분. 그럼 너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라고 했을 때 자 봐봐. 우리는 지금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1에서의 극한값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1이랑 가까워질 때 볼 건데 막 100일 때를 봐. 50일 때를 봐. 의미가 있어 나한테? 아니잖아. 1이랑 가까워지니까 요 1 근처를 봐야지. 됐음? 그래서 1 근처를 좀 관찰해 볼 거야. 1 근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x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애를 대입하면 이때 가우스 x는 무조건 몇이다? 0이잖아. 맞아? 그럼 그때 함수식은 뭐가 돼? y는 그냥 x인 거야. 됐음? 가우스도 결론은 뭐야? 구간 나누고 역시 마찬가지 각 구간에 맞는 식 세우는 거야. 절대값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 대신 구간을 나누는 게 조금 달라지지. 같은 정수값을 갖는 애들끼리로 묶어서 놓지. 그럼 두 번째 이번엔 x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들 넣어볼게. 그럼 가우스 x값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x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받아들여? 그럼 내가 보는 영역은 x의 범위는 두 개였어. 0하고 1까지 1하고 2까지. 사실 얘만 있으면 1이랑 가까워질 때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 좌표 평면에 y축 x축 띠 그려놓고 자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함수식 뭐다? y는 x 기울기가 1 요렇게 0,0 지난 요 그래프 그리면 돼. 뿅.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는 x-1이죠. 얘 1 넣으면 0 나오잖아. 2 넣으면 1 나오잖아. 직선이니까 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요 그래프 계속 보이는 거야. 요 그래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보였을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 건 뭐야? 야, x가 1일 때 극한값 말해줘.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옵니다. 함수값 누구랑 가까워져? 1. 오른쪽에서 누구랑 가까워져? 0. 그럼 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요. 졸리면 서서 들어요. 어? 그래프 계속 그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연우야, 그래프 계속 그려야 될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우리는 함수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함수극한의 성질은 고등 과정에서 증명을 못 해줘. 그냥 그런 거야. 받아들여. 됐습니까? 다시. 함수극한의 성질을 고등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해. 그냥 이런 성질이 적용되니까 너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해줄 거야. 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함수가 수렴하면 다시 함수가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됐음?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봐봐. 합 더하기 차 빼기 곱은 곱하기 몫은 나누기겠죠. 나누면 몫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차 곱목 실수배. 뭐야? 실수를 곱한 거. 4배, 5배 한 거. 맞아?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편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함수극한의 성질이야. 다시 정리해 드릴게. 다시 따라할게요. 함수가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됐죠? 그냥 막 하세요. 막 계산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야? 수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수렴 안 하면 못해. 합차 곱목 실수배 막 내 맘대로 계산한다고? 안 돼.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 그럴 땐 그래프 그려서 봐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합차 곱목 실수배 내 맘대로 막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 수렴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fx는 x, y는 x. 봐봐. 류p y는 x. fx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하면 돼?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fx 그래프잖아요.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이걸 왜 썼냐? 잘 봐. 졸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몇일까? 0. 왜? x가 0일 때 왼쪽에서 0을 향해 오나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오나 계속 몇인데? 그냥 0이랑 가까워지니까.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몇입니까? 1. 왜? x가 1일 때 이거 함수값 1이거든. 그럼 x가 1을 향해 왼쪽에서 가까워지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나 계속 1이랑 가까워지거든. 맞아? 그럼 마지막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몇입니까? 그냥 a일 거야. 맞아? 왜? x가 y값 똑같거든. 그럼 이 함수는 y는 x라는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도 다 수렴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수렴하는 거 하나 알았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합차 곱목 실수배들은 전부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함수. 자, 다음 2차 함수 3에서의 극한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x제곱? 얘는 x 곱하기 x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x를 곱한 거잖아. 맞아? 그럼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얘 누구랑 가까워져? 3. 왜 x 3 내면 3이랑 가까워질 거 아니야. 얘는 누구랑 가까워져? 그럼 둘이 수렴하는데 곱했잖아. 그럼 누구랑 가까워져? 9랑 가까워지겠네. 그럼 얘 누구랑 가까워진다고? 3이랑 가까워진다며. 앞에다 마이너스 2 실수배했네. 그럼 몇인데? 그럼 몇인 거야? 됐음? 맞아? 그럼 괜히 내가 이거 그래프 야 아래로 볼록이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와요.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3에서의 자극한 3에서의 우극한 가까워지는 값 누굴까?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다고. 그냥 뭔데? 3 때려내면 되네. 받아들여? 그럼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냥 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우린 엄밀하게 말해야 돼. 3이랑 가까워지는 값을 말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3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같은 거야. 그럼 공교로운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됐음? 괜찮아?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우린 뭘 알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대표적인 y는 x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수렴하네? 그럼 수렴한다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면 되거든. 수렴하는 값을 갖고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거든.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굳이 안 그린다. 근데 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지금 말로 계속 얘기했잖아. 합차, 곱목, 실수배 이렇게 말로 말했잖아.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돼.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이 알파.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란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 극한값이 알파와 베타야. 그 말은 뭐야? 수렴하는 거야.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을 말해줄래? 라고 하면 얘 알파 수렴, 얘 베타 수렴했지? 그럼 이거 뭐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값 말하면 돼. 인 거야. 그럼 둘이 뺀 건 어떻게 해요? 둘이 뺀 값 그냥 말하면 된다고. 됐음? 그러면 둘이 곱한 건 어떻게 합니까? a랑 가까워질 때 fx하고 gx 둘이 곱한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돼. 수렴하는 값. 마찬가지로 그럼 나누면 어떡합니까? fx분의 gx 1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알파분의 베타 하면 돼. 그럼 여기 둘이 곱한 게 아니라 x가 a랑 갈 때 어떤 실수배 막 k 이딴 거 곱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곱해서 쓰면 돼. 이렇게. 됐음? 대신 여기도 주의사항. 딴 건 솔직히 큰 의미 없어. 괜찮아. 그냥 막 해. 대신 얘는 주의해야 돼. 왜? 나눴잖아.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알파가 0이 아닐 땐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지? 그럼 알파가 0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고민해 봐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y는 x 함수를 가지고 얘 수렴하네? 그럼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 때려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됐어요? 자, 극한 성질에서 얘기하는 극한 성질로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다 하면 되잖아요. 맞아. 이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극한 값들은 크게 정형과 부정형 두 가지로 나뉘어. 정형이 뭐냐면 정해진 거야. 그 형태가 정해진 거야. 이렇게 나왔어? 100% 얘야. 고민할 낙타예요. 고민할 게 없어. 자, 봐봐. 첫 번째 이런 거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거 뭐야? 야,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 뭐겠냐? 무한대지 뭘. 졸라 많은데 더 많아. 그럼 개 많아. 이거지 뭘. 됐어요? 이런 거야. 그럼 두 번째 봐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뭐겠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있다. 봐봐. 무한대 3배랑 무한대 중에 누가 더 클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됐죠? 괜히 어설프게 무한대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돼. 실제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수학자 라마누잔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합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거 다 뭐다? 무한대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얘 무한대야. 됐죠? 그럼 봐봐.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무한대 분의 상수. 이거 몇일까? 무한대 분의 상수. 상수라고 쓸게 그냥 말로. 상수. 이거 뭘까? 봐봐. 분자는 상수로 딱 어떤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 맞아?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거야. 여기 빵이 하나 있어. 빵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 줄게. 2분의 1이죠. 그 반을 또 반 나눠서 줄게. 4분의 1이죠. 그거의 반을 또 나눌게. 8분의 1이죠. 이거를 무한히 나누면 네가 먹는 빵은 거의 무한대분의 1개를 먹을 거 아니야. 맞아? 먹은 거야? 그럼 너 몇 개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라고 말이 되는 거 아님? 얘 뭐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질 거야. 이건 확실하다고. 됐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할 거야. 받아들여요? 이거 모은 거 아니잖아. 받아들임? 이건 정해져 있다고 얘네들은. 중요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함. 이건 정해졌어. 그럼 정해지지 않은 게 뭐냐? 부정형이라고 불러.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게? 말했잖아. 정해지지 않았다고. 몰라. 다시 모른다고. 아 지금 말했잖아. 정해지지 않은 거야. 부정형이야. 몰라. 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만큼 빼면 없어져야죠. 빵이잖아요. 몰라.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나도 몰라. 모르면 뭐 해야 돼? 시집강. 네. 몰라요? 모르면 싫으면 시집가요. 됐죠?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눴어. 그럼 몇일까? 약분해서 1이요? 몰라. 모른다고. 분모의 무한대가 더 큰 건지 분자의 무한대가 더 큰 건지 나도 몰라. 못 정했어. 3번째. 0분의 0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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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됐음? 응? 몰라. 왜? 분모고 0이랑 가까워져. 분자도 0이랑 가까워져. 그럼 뭔데? 몰라. 약분해서 1이요? 같은 거 아니잖아. 나도 몰라. 빡치하지 마.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 무한속걸.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는 계속 0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얘는 무한대가 되고 있고 얘는 0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뭐가 될까? 몰라. 몰라. 선생님 0은 아니잖아. 0이랑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몰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 정형이 안 쓴 것들이 더 있어. 사실 뭔데? 0 더하기 0 뭔데? 0 0 빼기 0 0 0 곱하기 0 0 여기서 말하는 0은 무한소예요. 무한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됐음? 아 얘네들은 그냥 어차피 작은 거니까 더해서 그냥 0이나 가깝겠지 뭘. 야 겁나 작은 거나 겁나 작은 거 서로 빼봐라 뭐겠냐. 그냥 겁나 작지 뭘. 둘이 곱하면 작은 애들끼리 곱해봤자 작지 뭘. 이런 거라고. 받아들여? 근데 나머지 것들은 나도 몰라. 됐음? 근데 무한소까지는 얘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대신 요거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나도 몰라.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래?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런 형태로 외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 꼴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꼴은 이렇게 풀자라고 이제 약속할 거예요. 자, 가장 처음에 이거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0분의 0꼴, 응꼴. x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0인 상황이야, 얘처럼. 근데 분자도 0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 x가 a랑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해. 분자도 0에 수렴했어. 이런 상황이잖아. 맞아? x에 1이랑 가까워져 했더니 분모가 0이 됐고 분자도 0이 됐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야, x에 1 넣으면 0 나왔대. 무슨 뜻이니?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이게 너네 고1 때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이야기야. x에 3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없거든. 이게 인수정리 표현이거든. 그럼 0분의 0꼴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분모와 분자에 같은 인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뭐 해주면 되냐?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주면 돼. 근데 실제로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에서 한번 봤어.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그럼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야, 분모도 무한대가 돼. 분자도 무한대가 돼. 둘 다 계속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어. 계속 발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봐야 돼. 분모가 몇 차고 분자가 몇 차인지. 봐봐. x가 있고 x제곱이 있어. x에 1 넣으면 얘는 몇이야? 1. 얘는 1. 똑같지? 근데 x에 2 넣으면 얘는 2. 얘는 4. 3 넣으면 얘는 3. 얘는 9. 쭉 x에 넣어볼게. 그럼 10 넣으면 x는 10. 얘기는 100. 맞아? 100 넣으면 x는 100. 얘는 100의 제곱이잖아. 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 제곱인가요? 어차피 걔도 무한대라고. 근데 뭐가 달라? 1차인 애가 커지는 속도와 2차인 식이 커지는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 2차가 더 빠르다고. 됐음?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상태일 때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차수로 비교될 거라고. 선생님 곱하기 3 하면요. 어차피 3배 한 거는 무한대에서 크게 영향이 없어. 받아들일까? 야, 모래알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모래알 한 트럭 더 갖다 부어? 의미 없어. 그 정도는. 제곱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어. 지금처럼. 그래서 결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볼 거야.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큰 상황이다. 그 말은 무슨 뜻?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쭉 날아가면 분모가 겁나 커지고 분자는 그거보다 좀 작겠지. 그럼 어떤 값이 된다? 0이 될 거야. 0에 수렴할 거야. 두 번째,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커지는 것보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지고 있어. 그럼 뭐가 돼?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 계수분해. 최고차 계수. 분모의 최고차 계수분해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답이 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결하게 되는 형태일 거야. 왜요? 보여드릴게. 대신 이 말을 할 때 계속 뭐가 나와? 이거 나올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 내용을 갖고서 보여드릴 거야. 그럼 나머지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거 어떡합니까? 무한대하고 0 곱한 거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 이거 식정리 잘하면 돼. 식정리 이쁘게 해주면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쁘게 해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래. 미안. 유리화 하거나
아니면 뭐 통분 정리하거나 이런 형태일 거야. 그럼 얘는요 마찬가지. 얘도 식정리 이쁘게 해주면 돼. 유리화하거나 통분 정리하거나 해주면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할 거야. 진짜 그래요? 라고 하면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2의 밑에 있는 쪽 보세요. 내용 박스 있죠? 개념 2.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나 봐. 네, 푸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참고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함수의 극한은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최고차 계수의 비, 이게 뭐야? 분모의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계수, 비율을 얘기한 거야. 분모가 더 크면 영수렴, 분자가 더 크면 없습니다.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럼 확인 문제 2번 요거 간단하게 좀 해결해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x분의 x제곱 더하기 x죠. x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모 어디에 수렴해? 0수렴. 분자 어디에 수렴해? 0수렴. 맞아? 그럼 얘는 뭐야? 0분의 0꼴. 0분의 0꼴.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그럼 x 약분하면 뭐가 돼? x 더하기 1만 남죠? 맞아? x 0으로 갈 때 극한값 몇이야? 1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한대로 가는데요. 맞아. 무한대로 가네. 분모 뭐가 돼? 무한대. 분자 뭐가 돼? 무한대. 자, 여기서 보는 게 요거라고. 2x 플러스 1분의 x. 선생님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분모의 최고차 몇 차? 1차지. 이걸로 분모에 있는 값들 다 나누고 분자도 다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된다. 2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인 거야. 맞아? 분모랑 분자 똑같이 나눴으니까 상관없잖아. 자,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여기 볼게. 무한대분의 1이지. 얘 어디에 수렴해? 0수렴. 그럼 누구 남어? 2분의 1. 됐습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진다며. 그럼 뭐야? 2분의 1. 야, 이게 뭔데? 분모 최고차 계수 2분의 분자 최고차 계수 1.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왜? 나머지는 어차피 0수렴하니까 내가 크게 상관 안 해도 되거든. 됐어요? 3번입니다. 자, 무한대로 갑니다. x제곱 빼기 2x. 자, 봐봐. x제곱 빼기 2x. 자, x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로 간다며? 맞아? 그럼 생각해봐. x제곱이 있지. 맞아? 여기 2x를 뺐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선생님 무한대에서 뺐는데요? 근데 봐, 앞에 몇 차? 2차. 그럼 x의 증가되는 속도로 관찰해 볼게. 제곱이 커, x가 커? 제곱이 훨씬 크지. 그럼 무한대의 세계로 가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얘보다. 됐음? 그럼 결론은 뭐야? 그냥 무한대. 발산합니다. 해석해주면 돼. 됐어요? 링크. 마지막 4번. x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있네요. 플러스인가요? 됐죠? 자, x 어디로 간다고? x가 0으로 가요. 자, 선생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x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그럼 0으로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봐야지. x분의 1 그래프. x분의 1 그래프 분수함수 이 그래프 아니었어? x가 0으로 간대요 하면 0에서 우극하는 뭐야? 무한대. 좌악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맞아? 어쨌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거기에다 0을 곱한 거라고. 무한대에다 0 곱한 형태인 거야. 됐음?
아, 무한대에다 0 곱한 형태네. 어디냐, 여기 있네. 그냥 정리하면 돼. 누구를? 요식을. 빼기 1 있는데? 그럼 통분하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1이니까 빼면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x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다시 쓰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네요. 이거 리미트 x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며. 나 그냥 통분해서 정리한 거잖아. 그럼 x 0으로 가면 분모 뭐가 돼? 0. 분자는 0. 0분의 0꼴. 그럼 인수분해 약분 되잖아요. 뿅뿅. 됐습니까? 그럼 0으로 가세요. 몇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수렴만 해요. 식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뒤로 가서 18페이지예요. 자, 문제 보시면요.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 3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이 fx 빼기 gx의 극한값 4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네가 아는 정보가 두 가지인 거야. fx 어디에 수렴해? 3에 수렴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gx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니? gx는 어디에 수렴합니까? gx가 수렴하는 값은 누굴까요? 2겠죠.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 2에 수렴해야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그냥 때려넣으면 되잖아요. 했을 때 너의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g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 때리면 된다며. 근데 얘는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 너네는 뭐야? 수렴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몰라. 1에 수렴하니까 6이야. 누구 빼면 4가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의 생각에는 수렴이 전제로 깔려 있었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돼. 따라봐봐. 이 fx-gx라는 이 식을 우리가 hx라고 바꿔서 말할게. 그럼 문제도 준 건 이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가 어디에 수렴한다? 4에 수렴한다. 내가 아는 건 이거야.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준 거, 처음에 준 건 이거죠. 리미트 x가 1로 수렴할 때 fx는 3에 수렴한다.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럼 gx는 어디에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gx라는 식을 말할 수 있죠. 왜? gx는 2fx-hx랑 같은 거니까. 맞아? 위치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둘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누구에 수렴해요? 라는 그 말은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 빼기 hx가 어디에 수렴하는데? 라는 말인 거야. 됐음? 그러면 fx 수렴하잖아. hx 수렴한다며. 그럼 수렴하는 둘의 합차곱목 실수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입니까? 여기 6, 여기 4. 6에서 4를 뺀 값 몇이다? 2.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야 저거 2 넣으면 4 나오는데? 라고 했을 때 오류가 딱 하나 나와.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서술형에서 문제를 풀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gx는 2에 수렴함 이라고 써버리면 감점을 당할 요지가 있습니다. 뭐 해야 돼? 이거 다 언급해서 gx가 2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근거를 대줘야 돼. 됐죠? 논리와 근거 싸움이야. 없으면 그냥 우기는 거야. 몰락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gx가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처럼 알아냈습니다. fx는 3에 수렴한다는 걸 줬습니다.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 그럼 이때 분모를 보자고. 얘 3에 수렴하지. 그럼 마3. 얘는 2에 수렴하자. 플러스 2. 그럼 분모 뭐가 돼?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겠지. 됐음? 수렴하면 그 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네 편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는요.
다시요. F는 3의 수렴안에 2배 6, 2의 수렴안에 3배 6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몇이다? 마이너스 12입니다. 선생님 이거 맨날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일단 수렴한다고 전제로 깔고 가겠지. 대신 알고는 있어야 돼. 분명히 G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 그렇게 해야 돼. 서술형 풀 때. 그래서 서술형 풀 때는 꼭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GX가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시고 문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풀 때는 그냥 막 푸세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대표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표 문제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19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려요. 냉정하게 못 그려. 이거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없어. 2차분의 2차를 내가 그려본 적이 없는데.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그래프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우린 뭐해? 성질 갖고 얘기할 거야. x가 1이랑 가까워지고 있네요. 어머, 분모에 있는 값을 좀 봅시다. 분모 x에 1 넣으면 몇 나오는데? 0. 얘 0에 수렴하는 거 아니야, 분모? 됐음? 분모 자체는 2차잖아.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y는 x? 수렴안 해갖고 합차곱목 실수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뭐해? 때려는 값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모가 0에 수렴하네. 분자는? 분자도 0에 수렴하네. 그럼 분모도 0에 수렴하고 분자도 0에 수렴해. 그때 우리가 여기다 체크해줘야 된다고. 이거 무슨 모양이야? 은꼴. 이거 은꼴이네. 0분의 0꼴이네. 그럼 0분의 0꼴 푸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 약분. 됐음? 인수분해 약분.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2분의 x 묶으면 x-1. 뭐야? 분모 분자에 누가 있어? x 빼기 1이 있다니까? 없을 수가 없어. 왜? 1 넣으면 0 나왔잖아. 맞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하고 누구를 곱한 형태로 무조건 나올 거라고. 그래서 x 1 넣으면 0 나오는 거 있지. 그럼 공통된 인수가 있네. 뭐 하면 돼? 약분해서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의 극한값을 말하면 돼. 그럼 분모 어디에 수렴해요? 1로 가면 마이너스 1. 분자는 플러스 1. 그럼 수렴하니까 합차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말하면 되네. 몇이야? 마이너스 1이요. 끝. 됐음? 이게 다야. 알아드리겠어요?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시 이번에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네요. 분모 x 빼기 2. 이거 수렴하잖아. x 2 넣으면 뭐야? 0의 수렴. 그럼 분자는요? 무리함수네요. 2 넣으면 뭐가 됩니까? 0이네요. 됐음? 선생님 이거 분자 수렴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했어? 우리 처음엔 그래프 그렸다고. 무리함수. 그래서 야 2랑 가까워지는 값 어차피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이 그냥 뭔데 2는 값이랑 같아졌잖아. 맞아. 2 는 값 그냥 얘기하면 돼. 그럼 분모도 0의 수렴, 분자도 0의 수렴. 그럼 뭐 해줘?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약분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말해줘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인수분해 왜 안 돼? 루트 때문에 안 돼. 그럼 뭐 해줘? 정리해줘 식. 유리화하면 되잖아. 선생님 분자의 루트인데 어떻게 유리합니까? 분자에 있는 무리식을 유리식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유리화잖아. 그럼 뭐 해줘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누구를?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잖아. 됐을까?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2에다가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 곱한 값 분의 분자는요 어차피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아니야? 그럼 x 빼기 1에서 1을 뺀 값이겠네. 뭐가 돼? x 빼기 2가 되는 거죠. 됐잖아. 인수분해 됐네. 약분하세요. x 빼기 약분. 됐음? 그러니까 무조건 x 빼기가 인수로 있다니까. 2 넣으면 0 나왔잖아.
안 보여? 식정리해주면 돼. 유리화하면 돼. 그럼 약분해서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이거 극한값 말하면 되네. 그럼 무리함수? 그냥 2에서의 극한값? 2는 값 말하면 되겠죠. 함수값이랑 가까워지겠지. 2 넣으면 몇 나와? 2분의 1. 답입니다. 됐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안 어려운데 우리 링크가 계속 안 보니까 링크 계속 어려워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 x가 이번엔 마3이랑 가까워진대. 분자 볼게요. 이거 1차네. 마3에서의 극한값 몇이야? 0. 됐음? 마3에서 극한값 0. 그럼 분모는요? 이거 마3 넣어보면 뭐가 됩니까? 0이네. 0분의 0꼴이네. 얘도 뭐야? 응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문제를 풀 때 항상 처음에 뭐부터 보냐? 이게 무슨 꼴인지 먼저 봐. 이게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먼저 판단한다고. 정형이야? 볼 것도 없어. 그냥 무한대. 영수령 해버리시면 돼. 근데 지금처럼 부정형이면 뭐해?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다고.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려고 봤는데 안 돼. 왜 안 돼? 안 보이거든. 그럼 식정리하면 되잖아. 이번엔 분모의 루트가 있네. 그럼 분모 유리화하자고. 리미트 x가 마3이랑 가까워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7 빼기 4에다가 곱하는 거죠. 누구를요? 루트 x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를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도 x 플러스 3에다가 똑같은 애 곱하면 되잖아. 루트 x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를 곱하자고. 이거 굳이 쓰기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그래, 그럼 그 다음 단계 바로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암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리미트 x가 마3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9가 되겠지. 분의 x 플러스 3에다가 마찬가지 루트 x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 곱한 값 쓰면 되겠네. 그럼 이때 이 x제곱 빼기 9는 x 플러스 3,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님? 그럼 뭐야? 인수분해 약분 된다니까? 그럼 x 마3이랑 가까워진대요. 분모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죠. 분자는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그럼 결론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까짓거. 그럼 뒤로 가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대표 문제 3번. 또 극한값을 조사하래. 이번엔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봐봐.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가 되지. x값이 계속 커지니까 거기서 4를 곱한 다음 1을 뺐대. 그냥 무한대지 뭘. 분모 무한대로 발산하네. 2차입니다. 2차입니다. 2차. x 무한대로 가까워진대. 그럼 뭐가 돼? 무한대로 가는 거지 뭘. 됐어요? 우리 얘 뭐라고 불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약분해서 1이야?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구나. 이거 먼저 확인.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차수를 비교한다며.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며. 왜 차수를 비교하냐?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인 1차죠. x를 나눌게요. 그럼 자, 분모 분자의 다 x를 다 모든 항에 다 x를 한 번씩 다 나눕니다. 어차피 분모랑 분자에 같은 거 나왔으니까 상관없죠? 선생님 x가 0이면 어떡해요? 야, x는 무한대로 간대. 0이 올 리가 없잖아. 맞아? 그럼 나누고 나면 우린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4-x분의 1 분의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4. 됐죠? x 다 나누면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자, 그럼 네가 아는 걸로 가자고. 자,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분모 봐봐. 4에서 x분의 1을 뺐는데 x가 무한대가 됐지. 그럼 여기 봐봐. 무한대분의 1. 이거 어디에 수렴해요? 0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모 뭐가 돼? 4가 되는 거지.
그럼 분자 봐봐. 얘 영수렴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럼 얘는 없단 제끼고. 그럼 얘 뭔데? 무한대잖아. 그럼 4분의 무한대 아니야? 그럼 뭔데? 무한대.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작네? 분자가 더 크네? 그럼 그냥 무한대 발산하는 거야. 끝.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하시면 돼. 괜찮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팔자를 뒤집어 쓰면 돼요. 됐죠? 그럼 3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3번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여기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그럼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 2차네? 딴 걸로 하지 마.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줘. 그게 제일 심플하고 이뻐. 자, 분모 2차 그럼 x제곱 다 나눠. 모든 항을 다 나눠. 분모와 분자 똑같이 다 나눠. 어차피 그럼 상관없잖아.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1 플러스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4 분의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석해보면 돼. 얘 어차피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분모 뭐야? 1. 분자 0으로 가. 0으로 가. 그럼 뭔데? 0. 1분의 0 몇입니까? 0이잖아요. 0 수렴하는 거야. 됐어? 왜? 분모가 2차니까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저기 무한대 세계로 가면 분모가 분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수일 거야. 거의 무한대와 가까울 거야. 그래서 그냥 0에 수렴함.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유빈 괜찮아? 해석돼요? 이런 겁니다. 링크 자, 우측으로 가면 2번 문제 있네요. 자, 다시 갑니다. x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해줘? 분모의 최고차 2차로 나누자. 그래, x제곱 나누지 뭐. x제곱 다 나눕시다. x제곱을 다 나눠주시면 자, 요 옆에다 식만 쓸게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5 분의 3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자, x 무한대로 가. 0수렴. 얘도 0수렴. 얘도 0수렴. 그럼 여기 뭐야? 1분의 3. 답이네요. 3입니다. 이게 뭐야? 차수가 똑같아? 최고차 개수분의 최고차 개수. 답이야.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다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4번. 별표 쳐주세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요거였구나. 로 정리가 됐으면 4번을 봤을 때 이번엔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맞아요? 무한대로 가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도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이해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야? 마이너스를 달고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사실.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냥 쉬운가 보다 하는 거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 그냥 해석하면 안 돼. 우린 얘를 꼭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바꾸는 걸 보여드리려고 별표를 쳤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직역하는 순간 뭔가 헷갈린다, 꼬인다, 부호가 뭔가 엉킬 거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얘를 잘 바꿔서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집중해봐. 자,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달고 가는 상황이야. 그럼 이때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이거 좀 뭔가 헷갈리는데? 맞아.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부터 x를 마이너스 t라는 문자로 치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x 대신 마이너스 t라고 다 바꿔서 쓸게.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는 그 말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 자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럼 다시 문제에서 준 식에 x 대신 마이너스 t로 다 바꿔버리면 우리는 이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를 관찰하면 돼. 받아들여?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3t 빼기 1분의 루트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1. 됐죠? 됐음? 뭐야? 부호가 바뀐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인데 마이너스로 부호 반대로 바꿔서 간대. 야, 씨 이거 뭐야? 어려워. 이거 개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 나는 t를 마이너스 t로 다 바꿀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고?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고. 그럼 t 자체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x 대신 마이너스 t로 다 바꿔서 쓰자고. 그럼 결론. t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뭐가 돼? 마이너스 달고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 맞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된다. 어려워?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 다 나눈다. 됐음? 식정리 안 했어. 그냥 나눠서 정리했어. 그럼 분모와 분자, 분모에 있는 최고차 몇 차? 1차. 그럼 t로 전부 다 나눕시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지. 분자에서 선생님 저 루트인데요. 맞아. 루트 안에선 t가 뭐로 바뀌어?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뭘. 루트 밖에선 t가 되는 거고. 됐잖아. 루트 안에선 t제곱을 나눠야지. 그래야 t를 나눈 거랑 같은 거잖아. 받아들여요? 안 돼요? 그럼 결론.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3 빼기 t분의 1 분의 루트 1 빼기 t분의 2 더하기 t분의 1인 거죠. 어차피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남은 건 누구? 마 3분의 1. 답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우리는 얘를 치환해서 그냥 양의 무한대로 갈 대로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호 때문에 꼭 틀리는 일이 벌어질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쉽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쉽다고 오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꼭 바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대문제 4번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7번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대한 가봅시다. 자, 봐봐. 숙제 30문제 중에 뒤에 있는 한 7문제 정도가 이제 뒤에 있는 뭐 6번, 7번 문제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해볼게. 자, 극한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봐봐. 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선생님, 이거 2차 함수니까 우리 첫날 배웠던 것처럼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로 그려놓고 야, 무한대로 간대. 오, 계속 커져. 무한대요. 끝 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는데 틀렸다고 할 이유는 절대 없지. 잘했지. 근데 우린 뭐 하자? 이제 그래프 없이 얘기해보자고. 빨리빨리 얘기해보자고. 무한대로가 몇 차? 2차, 1차, 상수. 그럼 여기서 문제. x가 무한대로 가면 2차의 증가속도와 1차의 증가속도를 비교해보자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됐음? 됐음? 그럼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면 저기 무한대 세계로 갔을 땐 앞에 있는 게 압도적으로 클 거야. 뒤에 있는 것보다. 됐음? 그럼 뒤에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무한대요. 왜? 제곱했으니까 양수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2차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게. x제곱을 앞으로 딱 묶어내면 1 빼기 x분의 5 빼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다시 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 어디로 갑니까? 0. 얘는요? 0. 그럼 여긴 뭐가 돼? 1. 1 곱하기 무한대의 제곱. 뭔데?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편하게 봐. 알았지? 해석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도 되고. 아, 그래프 그릴래요?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무한대로 갑니다. 앞에 무한대. x 무한대. 제곱이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 해석을 좀 해봐야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잖아. 맞아?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루트 벗기면 뭐가 돼? 그냥 x가 될 거야. 그럼 x 빼기 x네? 맞아? 그럼 뭐야? 0 아니에요? 0 맞아? 나도 잘 몰라. 여기 무한대와 여기 무한대가 같다는 느낌은 같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잖아. 증명할 수는 없잖아. 현재로서.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럼 뭐 해줘야 돼?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자, 그때 정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돼. 유리화하거나 통분하거나 정리해주면 돼. 루트가 있네? 그럼 뭐 해줘? 유리화할게. 분모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유리화해주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뭔데? x잖아. 뿅. 됐죠? 분모 문제 똑같이 가운데 뭐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주면 유리화 됐잖아. 그리고 리미트 x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분모 뭐예요? 무한대. 맞아? 왜? 무한대랑 무한대 더했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분모 최고차 몇 차? 1차. 루트 안에선 제곱. 다 나눠주자고. 루트 밖에선 x 1차를 나눠주고. 그럼 결론. x분의 1 0돼서 없어져. 됐음? 그럼 남은 거 1 더하기 1분의 1 몇이에요? 2분의 1. 됐잖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할 게 어렵지 않아. 딱 보여. 유리화 하든가 통분해서 정리하든가. 됐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차수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서 또 이런 애들이 있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해석을 못하고 루트 있네? 유리화해야지. 다시 얘 나온다. 그럼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됐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와서 차수 비교하면 끝나. 됐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 문제 5번입니다. 밑에 있어요. x가 다시 또 무한대로 가는 상황. 다음 값을 구해보래. 자, 무한대입니다. 얘 무한대죠.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 1이네요.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1. 됐지? 1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0이네? 무한대 곱하기 0꼴. 돼?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식정리해보면 돼. 식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식정리해볼게요. 여기 통분하자.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에 x를 곱한 식인 거잖아. 됐지? 그 다음 정리 어떻게 해야 돼? 뭐 있냐? 유리화하지 뭐 분자. 됐음? 야, 분자 유리화하자. 그럼 x 있었고, 자, 분자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그럼 뭐야? 1만 남네. 그럼 분모에는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곱한 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잘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x 분의 x. 왜? 얘하고 얘 곱하면 제곱됐으니까 안에 거 튀어나오는 거고, 얘랑 얘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그냥 쓰는 거고, 원래 앞에 x 있었네 분자를 올리는 거고. 됐잖아. 그럼 다시 해서 분모 뭐가 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뭐 하면 돼?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해 보면 돼. 분모의 최고차 몇 차로? 1차로 나누자고. 그래서 x 루트 안에 x제곱 루트 안에 x제곱 루트 밖에선 x로 나누자고. 빨리 갈게요. 1이죠. 0돼서 없어짐. 0돼서 없어짐. 1이네요.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1. 그럼 몇이에요? 2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과제 드린 거에서 몇 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냐면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 좀 해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죽일 거예요, 진짜. 26번까지. 누가 몰라. 자, 26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